오전 7시 반. 아침에 일어나 조식 먹으러 나왔다. 오랜만이다. 이상하게 호텔 조식은 안 먹으면 참 아깝다. 물론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택시비처럼 유독 아깝다. 그래서 바보같이 방 안에 카드키를 두고 올지언정 조식은 꼭꼭 챙겼다. 그래야 경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 경비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말해보자면 무계획으로 왔기에 당연히 제대로 된 예산 계획조차 없었다. 그냥 어림잡아 대충 캠핑할 거고 밥은 비싼 거 안 먹을 테니까 한 200만원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제 먹은 라멘 가격을 보고 내가 진짜 한참 모르는구나 라고 현실을 느꼈다. 그래서 여행 첫날부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라이엔데스네. 지금 큰일 났어요. SD카드랑 리더기 들어있는 가방을 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SD카드 사려고 삿포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수가 늘어나는데. 나는 진짜 한참 모자란 놈이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마을과 달리 내 마음은 그지 같았다. 안 그래도 그지인데 그짓거리를 해버렸으니 여기서 짜증내봐야 나만 손해다. 귀여운 러버덕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다. 친구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당연히 남자한테서 받았다. 그지 같네. 자전거 타면서 구체적인 경로를 생각해봤다. 원래는 그냥 삿포로만 찍고 바로 홋카이도를 벗어날까 했지만 아무래도 그냥 홋카이도를 찍먹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홋카이도가 이렇게 넓고 추울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계획이 생기니까 금세 또 기분이가 좋아졌다. 단순해서 다행이다. 일본 풍경이 한국과 많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달랐다. 흐린 날씨와 까마귀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우중충한 것이 일단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 보여도 걸어서 피하는 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나 보다. 높은 건물은 거의 없고 단독주택이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가 진짜 없다. 나무들이 답답할 정도로 가지런하게 서있다. 훈련병 같아 보여서 좀 안쓰럽기까지 했다. 도로 상태도 좋았다. 삿포로까지 가는 길에 딱히 어려운 길은 없었다. 노면 상태가 깨지고 불편한 곳이 있어서 덜컹거릴 때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준수하다. 일본 오기 전부터 일본이란 나라가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었는데 첫인상은 일단 합격이다. 삿포로에 가까워질수록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점점 도시적인 느낌의 건물들이 나타났다. 초록불임에도 막 지나가는 차량들. 여기는 그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좌회전 우회전 막 지나가도 되나보다. 이도요. 가재상. 도로에 자전거 마크가 보여서 한번 가봤다. 그런데 여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 말고는 거의 없었다. 다 인도로 다닌다. 그도 그럴 게 좀 위험하다. 저도 인도로 가야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나타나서 뒤따라 가봤다. 공원이 보여서 멈췄더니 보이는 빨간 탑. 왜 도쿄타워 같은 게 여기도 있지? 하고 의아했는데 이게 삿포로 TV타워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영화, 드라마, 애니 중에서 본 것도 같다. 전망대도 있지만 그냥 구경만 했다. 사실 검색해서 방금 알았다. 근처에 있는 시계탑. 역시 그냥 지나쳤다. 딱히 관심 없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머릿속에 SD카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신 팔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거에 정신 팔렸다. 주차할 곳을 찾는데 당최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 주차금지 팻말만 가득했다. 이때는 몰라서 그냥 대충 벽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골이나 지방 쪽은 괜찮은데 유독 도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날부터 자전거 주차금지 팻말이 보이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금 이 지역이 도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SD카드 가격이 비싸다. 하나가 한국에서 2개 살 가격이다. 가뜩이나 여행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소 3일치는 날린 셈이다. 네 알바비 날린다. 그지 같네.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일본에서 먹는 첫 편의점 음식. 편의점 유명하다는 것은 하도 들어서 아주 약간의 기대를 했건만 내 입맛엔 안 맞았다. 굉장히 새콤하고 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심사숙고해서 고를 걸 그랬나. 삼각김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글자를 모르는 데다가 딱히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집었더니 꽝이 걸리고 말았다.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져서 멜론빵은 나중에 먹어야겠다. 덕분에 다이어트하고 식비 아끼고 도움은 됐다. 사포로 다음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호수공원 캠핑장이다. SD카드 사는 과정에서 생략된 길을 헤매는 과정이 꽤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다 드래곤볼의 선두처럼 아주 간단한 약 같은 것으로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럴 때마다 든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던데 먹는 게 귀찮으면 어떠할지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근데 이런 뒷포장길은 좀 쉬운데? 자전거 여행에서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것마저 좋아해야 여행이 즐거워지는 법이다. 이리 가자. 지도랑 다른 데지만 이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봐. 소리가 울리는 게 신기한 30살 아저씨. 그게 나다. 역시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삼각김밥 하나로는 버틸 수 없나 보다. 엄청 단 호불호빵 같지? 맛있네.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어우 추워. 4월에 홋카이도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잘 추울까? 오늘 밤이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다. 조식 때 못 먹은 크루아상이 생각난다. 나 크루아상 좋아하는데 요거트도 생각난다. 배고파지니까 별의별 게 다 아쉬워진다. 역시나 메론빵으로도 부족했다. 그래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허기진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캠핑장 거의 다 왔다. 드디어 도착. 완전히 어두워지긴 했지만 조명 베이스를 의지해 텐트를 쳤다. 일본에서의 첫 캠핑. 오늘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자 앞으로의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첫 캠핑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앞으로의 여행에서 캠핑을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는 숙박비를 아끼고 싶었다. 텐트 설치와 짐 정리를 마친 후에는 근처 3km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거리를 사러 갔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 규동, 콜라, 콘마요빵, 바나나. 콜라 미쳤다. 오늘 딱 타보니까 하루 100km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짐도 무거운데다가 길도 낯설고 촬영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계속 멈추는 일이 많고. 약간 편의점에서 꼬치랑 맥주 있었는데, 오우 야 바람 봐. 무서워. 콜라도 좋은데 맥주 사올 걸 그랬나? 갑자기 맥주가 땡기네. 나는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 서투르다. 오
엄청 달았다. 이것도 아는 맛인데 맛있네. 근처 마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빵이랑 바나나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샀는데 배고파서 멈출 수 없었다. 이소가스도 사고. 사실 컵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뜨거운 물을 데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루가 길다.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건 오늘 하루가 고됐다는 거고, 오늘 하루가 고됐다는 건 오늘이 기억할 만한 일이 많았다는 거니까. 여행에서 이럴 때만큼 좋은 건 없지 않을까요? 콜라로도 취하나. 뭔가 오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뭐 한 거는 별거 없지만 제 생애 2번째 캠핑이자 일본에서의 첫 캠핑이기도 하고. 어우, 야 근데 따뜻한 게 좀 먹고 싶다. 콜라가 너무 차가워. 갔다 와보니 여행 둘째 날 별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기억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오늘은 씻고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출발해야 되니까. 아무튼 고생했다. 아니, 잘 수가 없다. 맘소리 떠드는 소리 미쳤다. 잠 좀 잡시다. 제발.